아니 도대체 왜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손절하면 귀신같이 반등할까? 세력이 내 계좌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 한 번쯤 다들 해보셨죠? 자, 반갑습니다. 일타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복잡한 퍼즐을 싹 다 맞춰드리는 일타 주식의 호동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고 바닥에서 털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식시장의 중력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주식에도 중력이 있냐고요? 그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마법의 지표 하나만 제대로 세팅해 주시면 최소한 꼭대기에서 물려서 밤잠 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격도입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고무줄을 여러분들 팽팽하게 당겼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죠? 원래 길이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면서 아프죠?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거나 아니면 내 손을 찰싹 때리게 됩니다. 이격도라는 거는 저는 이 고무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무줄은 당기면 돌아가려고 하는 성격을 갖는 것처럼 이격도라는 건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주가들의 고향이라면 주가는 거길 떠나 여행을 하는 방랑자입니다. 너무 멀리 떠나면 향수병이 도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듯이 이동평균선과 주가 사이에 이 관계도 소위 유식한 말로 평균 회귀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는 5일 이동 평균선하고 붙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조금 더 자세히 확대를 하다 보면 5일 이동 평균선과 갭이 좀 크게 떨어지면 다시 5일 이동 평균선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고 5일 이동 평균선과 갭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그 5일 이동 평균선을 붙이려고 갭을 메우는 조정이 나오기도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5일 이동 평균선뿐만이 아니라 20일 이동 평균선하고의 관계에서도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격을 붙였다가 줄였다가 이격을 붙였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고 역시 이거는 60일 이동 평균선하고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과 이 관계에서 주가가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아오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와 이평선과의 관계, 이 간극, 이걸 이격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주가하고 이평선이 같은 구간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격도가 100%라는 건 주가하고 이평선이 같은 가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평선보다 예를 들어 20%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격이 120% 정도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가가 이평선보다 20% 아래로 폭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격도가 80%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고무줄을 우리 무기에 장착해 봐야겠죠? 자, 근데 이평선하고 왜 주가하고는 붙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자, 주가가 왜 이평선하고 붙어야 되나요?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전에 이평선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다시 재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증권사가 키움, 미래에셋, 대신증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대신증권의 사이보스 HTS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증권사 HTS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 차트의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지표 추가라는 게 있거나 기술적 지표라는 게 있거나 지금 대신증권에는 차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설정 안에 지표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지표 검색창에다가 이격도라고 검색해서 입력을 하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하고의 이격도를 표현을 하는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일은 웬만하면 주가가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5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도 실질적으로 실매매에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20일, 중기 추세는 60일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세장이라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도 보셔도 되는데, 최근에 코스피가 6월부터 7월 사이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4, 5, 6, 7 4개월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60일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의 경우는 뭐 이평선들을 다 지우면 되고, 대신증권은 그냥 모든 기간에다가 60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과 60일이라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HTS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연두색입니다. 자, 이 60일과 주가하고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붙어 있을 때는 이격도가 100%에 해당하죠. 왜?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요렇게 100%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격도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차트 위에 이 꼬불꼬불한 선이 하나 생긴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격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100%라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선이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안전벨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이 6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125%에서 13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강세장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냐? 강세장이 아닐 경우에는 11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0% 위로 이평선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110% 위를 도달하게 되면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100%를 기준으로 95%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보게 되면 10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4월 정도에서 100% 밑으로 살짝 하락은 했습니다만 요때 당시에 이격이 95%였습니다. 딱 95%까지만 하락을 한 뒤에 반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락장, 소위 약세장에서는 95%보다도 더 많이 빠져서 보통 80% 이하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8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제가 지금 이 선을 그은 구간이 85% 구간인데, 자, 85% 구간 이하로 진입했던 구간이 바로 딱 두 번입니다. 바로 7월 28일과 7월 29일, 그리고 7월 30일까지가 요렇게 이격도가 80% 이하로 내려갔던 구간인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떨어질 때가 바로 과매도, 너무 낙폭이 커서
조만간 다시 반등하려고 한다. 주가가 이평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성격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또는 자, 하락하고 있을 때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격도가 이렇게 위로 돌아서게 될 때, 그때를 바로 매수 타점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80% 이하로 진입했던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80%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이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낙폭이 과했을 때,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는 80% 이하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면은 최소 90에서 95%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시간이 8월 13일 저녁입니다. 지금 8월 13일 저녁 기준으로 8월 13일에 주가가 현재 90%까지는 이격을 줄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최소 90%에서 95%까지가 1차 반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기준선인 100%, 소위 60일 이평선까지는 주가가 올라간다가 2차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낙폭이 과했을 때 60일 이평선을 한 방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격도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렇게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 이하 구간에서 사서 90%에서 95% 내지는 좀 더 강하면 100% 정도까지는 올라갈 건데,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어떻게 넣냐면 여기다 기준선을 한번 80이라고 추가를 할 거고, 이 기준선에 대해서 좀 굵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80% 구간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도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한 후에 역배열로 바뀌었는데, 역배열로 바뀐 이후에 이격도가 80% 밑으로 내려간 구간이 바로 요 3거래일이죠. 요 3거래일에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격도가 80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격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바로 7월 30일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 지금은 92% 구간이기 때문에 90에서 95%가 분할 매도 기회라고 했듯이, 저는 이 구간에서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도를 좀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제약 바이오들도 거진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격도 80% 밑으로 진입했던 게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고, 이 구간은 너무나 낙폭이 크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 사람들이라면은 좀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완전히 돌아설 때 매수를 해서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한 다음에 90에서 95%, 자, 최근에 보면은 90에서 95% 사이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자, 주가가 상방이 막히면서 요렇게 좀 완만하게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평선과 이격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 단순하게 추세나 단순하게 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매매 방식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저는 이런 매매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반등할 때 좋은 종목이 올라가기보다는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는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를 이용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바로 이격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의 주식의 중력, 이격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쉽고 명확하죠. 자, 주가는 이평선으로 돌아오려는 고무줄과 같은 성질이 있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80% 이하는 침체 구간입니다. 그런데 약세장에서 110%까지 오르면 일단은 또 과열 구간이니까 이 80과 110% 사이에서 매매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단 이평선의 기울기가 하락 추세일 때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 HTS 켜보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이격도가 지금 몇 %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너무 이격이 많이 올라가서 높은 상황인데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초부터 실전까지 탄탄하게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1타 주식 강의실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1타 주식에 또 강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날의 시황과 그날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날에 좀 주도주들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도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입장하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100% 무료이며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받지 않으니 편하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의 나침판 호동쌤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돈 버는 실전 기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